최근 제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면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에서도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계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병원과 학회에서는 앞다투어 인공지능을 화두로 등장하고 몇몇 대학병원들은 이미 발빠르게 관련 연구소와 센터를 만들어서 국가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관련 기업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에 이 IBM 왓슨도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처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내어놓았으며 2018년 5월에는 최초로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의료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인공지능과 연구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아주 다양한 의료 인공지능이 연구되면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학적인 통찰력을 도출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잡한 의료 데이터라고 한다면 전자의무기록이나 차트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진료 기록이나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임상시험 데이터 등의 의료 빅데이터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의료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IBM의 왓슨입니다. 왓슨은 현재 의료 분야에서 암환자 진료, 유전체 분석, 임상시험 환자 매칭 등의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서비스 모두 이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학적인 통찰력을 도출한다는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왓슨 폰 클로즈는 이 암 환자의 진료 기록과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가능한 치료법을 권고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암 환자의 진료 기록, 검사 기록, 유전 정보, 수술 가능 여부 등을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치료법을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특정 종류의 항암제 혹은 항암제의 조합, 이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을 권고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왓슨 폰 클로즈가 치료법을 이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의 3단계로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록색은 추천하는 치료법, 주황색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 빨간색은 권고하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또한 각각의 권고된 치료법마다 근거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왜 이러한 치료법을 권고하는지에 대해서 이 왓슨이 학습했던 관련 논문이나 임상 연구 등의 결과, 이 가이드라인 등의 근거 자료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의사가 처음 보는 치료법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근거 자료에 기반하여 이 해당 권고안에 과학적, 의학적으로 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IBM 왓슨 폰 클로즈는 몇 년 전부터 국내외 병원에 활발하게 도입된 바 있지만 그 한계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로 규정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지, 그 정확성을 어떻게 임상적으로 증명해야 할지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IBM 왓슨은 임상적으로 그 정확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왓슨 폰 클로즈의 정확성과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식 임상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고 이것이 의료계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된 적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의료에 접목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목표로 하는 바는 기존의 의료가 추구해온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 및 판독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에는 엑스레이나 MRI 등의 영상의학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병리 데이터, 그러니까 눈 사진 데이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부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합니다. 일반인에게도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으로 실명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뇨성 망막병증이라는 이 망막에 생기는 당뇨병 합병증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안저사진이라는
이 안구의 뒤쪽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안과 의사가 눈으로 보고서 판독합니다. 그런데 당뇨성 만화병증을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이 안과 전문의보다 더욱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는 연구가 2016년 11월 미국 의학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발표되었을 때 의료계에서 여러모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이 미국 의학회지는 의학 연구자라면 누구나 아는 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 전문 학술지인데 이 학술지에 이 연구를 발표한 것이 다름 아닌 구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의학 저널의 구글이 인공지능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을 의료계 연구자들이 매우 낯설게 여겼습니다. 구글은 미국의 안과 전문의 54명을 고용해서 무려 13만 장에 가까운 방대한 안저 이미지를 3에서 7회에 걸쳐 중복 판독시켰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로 학습하여 개발한 인공지능의 성능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특히 몇 가지 기준으로 안과 의사의 실력과 비교해 본 결과 인공지능의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간 의사 사이에서는 이 실력의 편차가 있지만 인공지능은 일관성과 정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피부암을 피부과 전문의 수준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딥러닝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스탠퍼드 연구진들은 역시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 방대한 양의 피부 병변 이미지를 학습시켰습니다. 18명의 피부과 전문의가 참여해서 13만 장 정도의 피부 병변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를 딥러닝에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딥러닝이 피부과 전문의보다 피부암을 더욱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의 평균적인 실력보다 딥러닝이 판단한 인공지능의 성적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은 연속적인 의료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이 질병을 예방 및 예측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체온, 심전도, 심장박동, 혈당, 혈압 등 사람의 생체 신호는 대부분 연속적입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폐혈증 등의 질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M은 의료기기 회사 메르트로닉과 협업하여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슈거 IQ를 내어놓았습니다. 개별 환자의 혈당 변화와 식습관, 인슐린 주사 등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해당 환자의 향후 몇 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나 이 저혈당 쇼크를 예측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최근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인공지능을 사용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변화하며 이 저혈당 및 고혈당 빈도도 감소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뷰노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환자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심정지 발생 24시간 전부터 위험 징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판단이 매우 빠르고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고도 피로를 느끼지 않으므로 인간 의사가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진료와 판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아직 의사의 모든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하며 판독을 보증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되면 환자들이 더욱 정확한 진료를 받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수백 장의 영상을 판독하는 의사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